일본이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주제로 한 도쿄대 강의. 그 자리에서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부터 무너진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행동에 일본의 목숨이 달려 있다. 그날 공개된 방위성 보고서의 충격적인 결론은 일본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끝내 숨기려 한 그 모든 내용이 공개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도쿄대학교 야스다 강당. 저는 지금 이곳 단상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학생들, 이들은 그냥 대학생이 아닙니다. 일본을 이끌어갈 상위 1% 인재들이에요. 재무부 차관, 외무성 국장, 대기업 회장이 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는 스즈키 마사토 교수입니다. 현재 일본 국제문제연구원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하고 있죠. 오늘의 강의 주제는 한국에 달린 일본의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끝나는 대로 잊으셔도 좋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었겠죠. 저는 잠시 침묵을 두고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나라, 대한민국의 결정이 일본의 목숨을 쥐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자리 학생 하나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이 일본의 목숨을요? 웃음이 번졌습니다. 곳곳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경제대국 3위인데요. 한국 따위가 우리 목숨을 쥐고 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국내 총생산만 봐도 우리가 3배는 큽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중간쯤 앉은 안경 쓴 남학생은 아예 팔짱을 끼고 비웃듯 쳐다봤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25년 동안 이런 자리를 수없이 가져봤지만 매번 똑같았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인재라는 사람들이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들을 바라봤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으면 절대 웃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활짝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었죠.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관세 협상, 일본의 승리.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5,500억 달러를 트럼프에게 주고 관세 협상을 끝냈습니다. 총리는 성공적인 거래라고 자화자찬했고 일본 언론은 미국을 설득한 외교의 승리라며 환호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랑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펴고 앉아 있었죠. 어떤 학생은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한국엔 얼마를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보다 2천억 달러나 적은 금액이죠. 경제 규모가 3배 차이 난다면서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표정들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협상 테이블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한테 버림받겠네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북한 핵 앞에서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 무릎 꿇고 들어올 겁니다. 몇몇이 웃었어요.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웃었던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짧은 숨을 고른 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 총리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방위비를 2배로 늘려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건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기존에 연간 20억 달러를 내던 것을 40억 달러로 올렸어요. 트럼프가 요구하자마자 우리 총리는 바로 수락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결정이었는지 아십니까? 국회 논의도 여론조사도 없었어요. 단 하루 만에 결정됐습니다. 한 학생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 언론은 이걸 외교적 승리라고 보도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면서 말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트럼프는 이 성공에 고무됐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은 트럼프는 한국에는 10배를 요구했습니다. 연간 10억 달러를 내던 한국에 100억 달러를 내라고 했어요. 10배입니다. 일본이 2배만 올리고도 바로 수락했는데 한국에는 10배를 요구한 거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이 순순히 따랐으니 한국도 당연히 따를 거라고 트럼프는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답은 달랐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거부했어요. 테이블에 앉지조차 않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무모한 선택 아닙니까? 미국을 화나게 만들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는데요. 무모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일본 언론도 한국의 오판이라고 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강력한 자주 국방으로 답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일본은 침묵했고 한국은 맞섰습니다. 그 순간 두 나라의 미래는 갈라졌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한테 버림받을 겁니다. 한국 혼자 북한을 막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핵무기도 있고 장거리 미사일도 수백 발인데 말이죠. 불가능이라고요?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을 이유 있는 대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강당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이미 우리 연구원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도 48시간 내에 북한 전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48시간입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2025년 최신 분석이에요. 우리 국제문제연구원과 일본 방위성이 공동으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이 분석 결과를 방위성에 보고했을 때 우린 더 충격적인 반응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력 강화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실제로 고려한 게 아닌가?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일본 정부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한국의 다음 행동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재밌으니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늘 말하던 북한의 위협은 사실상 한국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죠.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트럼프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돈을 냈습니다. 한국은 힘을 증명했죠. 트럼프가 계산을 잘못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켜줬어야 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정적을 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지휘 체계, 전자전 능력, 통신, 정찰, 드론 운용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독립적 전력을 갖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자체 개발 정찰 위성을 오기나 궤도에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5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무 탄도미사일은 수천 발을 보유했죠. 여기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800발 이상,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까지 갖췄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특히 킬체인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타격하는 선제 공격 능력입니다. 정찰 위성이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30분 내에 현무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어요. 앞자리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핵무기는 어떻게 막습니까? 북한은 수십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3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1차 방어, 지대공 미사일이 2차 방어, 이지스함의 미사일이 3차 방어를 담당하죠. 총 800발 이상의 요격 미사일로 다층 방어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막는 게 아니라 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킬체인이에요. 북한이 핵 발사 준비를 하는 순간 한국은 이미 타격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계산한 결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300곳을 동시 타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미사일 기지, 지휘부, 통신망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데 말이죠.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시뮬레이션일 뿐 아닙니까? 실전에서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죠. 전쟁은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은 계산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제 K9 자주포가 실전 투입됐습니다. 정확도와 연사 속도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압도했죠. 2024년에는 K2 전차가 폴란드군 훈련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한국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의미예요.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전력인 F-35 스텔스 전투기, 이 비행기의 핵심 부품들이 한국의 손을 거쳐 생산됩니다. 동체 일부, 날개 구조물, 전자장비까지 한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무기를 만드는 하청업자가 아닙니다. 미국 무기 체계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F-35 없이는 미국 공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그 전투기를 한국이 함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두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F-35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저 사기만 했어요. 부품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기술 이전도 받지 못했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지갑을 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증명을 했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건 이제 한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 자신을 위한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을 통제하고 산업협력까지 필요하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놓칠 수 없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강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국의 이런 변화는 최근 몇 년의 일이고 일본은 여전히 기술 강국이라고 말이죠.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우위라는 표정들이었어요. 이건 수십 년 전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정부 때만 해도 우린 그가 한국을 협박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때마다 트럼프의 선택만을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죠.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몇 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추고 자주 국방을 내세우며 미군 철수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은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넣어 이용합니다. 일본은 아직 지갑에 동전을 넣고 다니죠. 그게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병원 예약도, 은행 업무도, 세금 납부도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합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2025년에도 팩스를 씁니다. 앞자리 한 학생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 없이는 미사일 한 발도 쏘지 못합니다. 집단 자위권도 제한되어 있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조차 완전히 갖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이 1년에 14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을 하는 동안 일본은 2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70배 차이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략의 차이, 결단의 차이, 미래를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한국보다 무기 생산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평화헌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한 평화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꺼내야 하니까 오늘은 하지 맙시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렸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평화헌법은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어요. 일본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죠. 우리는 그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가난한 나라, 배워야 할 게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여기저기서 놀란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이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를 전부 합친 것보다 큽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사입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2위예요. 한국의 K-팝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우리도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있고 우리의 장인 정신은 세계 최고인데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더 이상 일본 기술을 찾지 않습니다. 한국 기술을 찾죠. 왜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속도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합니다. 우리는 회의만 합니다. 검토만 합니다. 그러다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1년이 걸릴 때, 일본은 승인 서류 검토에만 2년이 걸립니다. 한국이 신무기 개발에 착수하면 3년 안에 실전 배치를 합니다. 일본은 10년을 논의하고도 결정을 못 내립니다. 강당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주문했을 때 한국은 6개월 만에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만에 첫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이었다면요? 아마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일 겁니다. 몇몇 학생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폴란드가, 노르웨이가, 호주가 한국 무기를 삽니다. 일본 무기는 쳐다보지도 않죠. 왜냐고요? 우리는 팔 무기가 없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트럼프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도 시스템도 자신감도 모두 갖췄죠. 일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국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모든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했죠.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먼저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미국은 가장 잘 압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투자를 요구하지만 정작 한국은 미국의 거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에 55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수백억 달러 규모예요.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개인과 기관들의 미국 금융자산 직접 투자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9,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9,600억 달러입니다. 거의 1조 달러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국민연금은 미국에 약 9,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국채 비중만 해도 추정 1,500억 달러죠.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500억 달러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미국 국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손을 미국이 과연 잃을 수 있을까요? 앞자리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한국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존까지는 아니지만 필요로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돈을 가져다주는 나라입니다.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채를 사주는 나라죠.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 손을 놓는다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합니까?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우리 일본이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9,6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170억 달러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을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한국이 미국의 볼모를 잡힌 거 아닙니까?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오히려 약점 아닙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에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 경제에 한국이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미국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이 일하죠. 현대차 공장이 조지아에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가 현대차에 의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를 말리게 됩니다. 우리 지역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한국의 똑똑한 전략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에서 증명되기도 했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은 미국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를 키웠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전략이 다릅니다. 한국만큼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강당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국은 절대 한국을 먼저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 경제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면 곤란해지는 건 미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럼 만약 한국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한 지금 일본이 가장 걱정해야 할 지점입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한마디가 일본의 안보, 경제,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흔듭니다. 저는 뒤쪽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도가 떴어요. 평택에서 출발한 미군 전력이 오키나와를 거쳐 괌으로 이어지는 라인, 이게 끊기는 순간 일본은 전초기지가 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핵의 첫 표적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평택기지에는 8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전투기, 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모두 집중되어 있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자리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키나와가 최전선이 됩니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오키나와를 직접 압박하게 됩니다. 북한 미사일의 다음 목표도 오키나와가 되죠. 일본 본토는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됩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일본의 산업이 멈춥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의료기기 부품까지 일본 제조업의 60%가 한국 부품에 연결돼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과장 아닙니까? 우리도 자체 생산 능력이 있는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도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핵심 소재, 한국산입니다. 소니 카메라 센서에 쓰이는 특수 화학 물질, 한국산이에요. 파나소닉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 한국 부품입니다. 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완제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 공장들은 멈춥니다. 강당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군사와 산업, 두 축 모두 한국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라진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국은 자주 국방으로 해낼지 모르더라도 일본은 스스로 일부라도 대체해야 합니다.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방위 예산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방위비로 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일본 방위비는 국내 총 생산의 1%입니다. 한국은 2.8%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우리 방위비를 3배로 늘려야 합니다. 3배요?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복지 예산을 깎습니까? 교육 예산을 줄입니까? 학생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술이 없으니까요. 한국처럼 48시간 내에 북한을 제압할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국만큼 비축된 탄약 없습니다. 자체 개발 탄도미사일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일본이 과연 한국만큼의 자신감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순간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낼까요? 스스로 방위력을 키울까요? 강당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국에 부탁할까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일본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학생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공간에 저보다 일본에 오래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이 나라에서 60년을 살았으니까요. 자화자찬은 절대 일본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설명이 될까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여러 나라의 국기가 차례로 떴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고 한국과 군사 협력을 맺었죠.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을까요? 앞자리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나토 비회원국 중 유일하게 동맹국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나토가 위기시 정보, 물자, 탄약 협정을 체결한 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학생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회원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토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은 탄약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포탄이 떨어졌어요. 미국도 당장 지원할 재고가 없었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생산해서 유럽에 공급했어요. 폴란드를 통해서 말이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과 먼저 통화해야 한다는 걸요. 미국보다 먼저 말입니다.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한국이 무기 장사를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신뢰와 무슨 상관입니까? 무기 장사요? 저는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샀을 때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한국은 6개월 내에 추가 물량을 공급한다.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약보다 2개월 빨리 인도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단순한 장사입니까? 그게 신뢰입니다. 학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 약속을 지켰고 나토와의 협력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는 나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역경을 겪은 민족은 다릅니다. 한 번 무너져 본 나라만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가 파산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을 때 그들이 선택한 건 포기가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굶주리면서도 공장을 지었고 가난해도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눈시울을 붉히며 들었습니다.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젊은이들을 보내 돈을 벌어왔어요. 그 피와 땀으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린 우리가 늘 아시아의 리더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찾는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 메이드 인 재팬은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바의 회계 부정, 다카타 에어백 결함 은폐, 고베 제강 데이터 조작. 우리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 그들의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뢰를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곧 그들의 국력입니다. 강당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방위성의 분석 결과를 보고했을 때 그들이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요.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만약 한국이 미군 철수를 결정한 뒤 급작스런 남북 통일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그 순간 한반도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 무대가 됩니다. 미국은 긴급 회의를 열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즉시 국경을 봉쇄하겠죠.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린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을 지킨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독종 같은 한 나라가 70년 동안 쌓아온 자주국방, 기술, 신뢰의 총결산이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중 일부는 이미 세계가 주시하는 수준의 핵 관련 역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남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연료 기술을 갖고 있고 북한은 이미 구축된 핵시설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통일한국이 그 두 자산을 하나로 묶는 순간 동북아의 군사균형은 완전히 새로 쓰이게 됩니다. 앞자리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통일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인프라가 결합되면 수주 안에 독자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동쪽에는 우리 일본이 있죠. 통일한국은 핵을 가진 강국이 되고 일본은 통일한국, 중국, 러시아로 둘러싸인 비핵의 섬으로 홀로 남게 됩니다.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미국이 허락할까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에겐 평화헌법도 있습니다. 학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린 늘 한국을 리스크라 부르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거의 속삭임에 가깝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일본은 자신이 얼마나 변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강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일본의 미래입니다. 도쿄대학교 최고의 인재인 여러분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불가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과 실행, 그리고 신뢰만 있다면 나라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줄 거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거라고요.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경쟁자가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이 거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강당에 천천히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각성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죠. 일본 도쿄대학교 강당에서 일본 교수가 자국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러움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비판이 아니라 각성으로 말이죠. 배고팠던 그 시절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한민국은 강해졌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 현장을 오늘 함께 보셨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